윤석열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있어요. 위에 쓰여 있는 거 영어 보이시죠? 혹시 온라인 가면 혹시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어제부로 아니다 그제죠. 화요일부로 최장 탄핵 심판 기간의 기록을 깬 거예요. 그렇죠. 2주를 넘겼어요. 네, 2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기간 유력한 건 맞고 왜냐하면 유력이 아니라 저거는 이제 기록을 깼어.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기록을 깼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저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 14일, 박근혜 11일인데 왜 지금 날짜로 보면 16일째인 거죠. 네. 16일째. 너무 늦어지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가장 유력한 설은 전원 일치를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구구들의 난동이 먹혔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나머지 뭐 저쪽이 돌리는 가짜뉴스 있잖아요. 4대4라는 가짜뉴스 어마어마하게 돌리더구만. 그래 기각한다고. 네.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일종의 포석이에요. 포석.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8대 0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똑같은 이유예요. 8대 0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8대 0이 안 나오거나 기각되면 이쪽 사람들이 또 분노를 올리는 것처럼 저쪽 사람들이 계속 사기를 올려놔. 4대4라고 기각된다고. 그랬을 때 실제로 그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의 분노를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그런 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대4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뭐 파면이냐 기각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답은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정확한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예요. 밖으로 나오기는 어려워요. 다만 여러 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추정할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렇게 4대4로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업 시켜놨잖아요. 구구 쪽에. 그렇게 시켜놓고 오늘 이렇게 탄핵도 기각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최재해라던가 검사들에 대해서 저쪽에서는 거봐 현재 믿을만하네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놓으면서 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공격을 좀 낮추는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이 분노를 이대로 끌고 가서 대선이 됐던지 이 다음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 다음에도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출마를 해서 이 기운을 그대로 몰고 갈 거다. 최소 30%는 먹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불안감 전파하는 방식 중에 하나 이거야. 예를 들어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될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꼭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 기각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비가 뭐냐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비 방법이 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없더라고요. 지금이 기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쪽을 텐션을 끌어올리는 게 대비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잘못한 건 민주당 하나도 없는데 민주당 뭐하냐랑 똑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으면 지금 알려주세요. 만약에 기각됐을 때 그다음 우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라고. 기각되면 그러니까, 어서 빨리 2차 탄핵을 해야죠. 그러니까 일부 진보 블록이 그게 문제예요. 불안감 전파해가지고 우리 쪽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탄핵 기각에 대비해서 뭘 해야 된대요. 뭘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생각을 해보면 뭐 짐을 싸서 어디를 간다고 한들 그걸 핸드폰을 계속 켜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위치 추적을 안 당할 방법이 네. 없으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헌재 제출된 탄원서와 의견서가요 266만 건이에요. 엄청 들어갔네요. 우리는 그쪽 잘 안 보니까 잘 모르잖아. 네. 애들 매크로까지 돌려 266만 건이에요. 보지도 않겠지만. 근데 그런 매크로까지 동원한 것은 어떤 세력이 붙은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일반인이 뭐 매크로까지 돌려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헌재 게시판만 그런 게 아니라 각 뉴스 포털의 댓글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 내란 잔당 중에 군 관련 내란 잔당은 어느 정도 수사가 됐는데 대통령실 부처 과거에 그 김대남 행정관이라고 있어요. 그게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을 한 거거든요. 네. 행정관들이 도처에 가가지고 민간인들 그냥 부추겨가지고 데모하고 집회하게 하고 고소 고발 맞아요. 그런 거 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 극우 뒤에 이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걸 뭔가 조장하지 않나. 그래서 헌재 관련 도면도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 지침들 그다음에 알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촉매제처럼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수사도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는 기각이 아니라 하면 된다고 그것도 전원 일치된다고 확신하는 게 맞고요. 8대 0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막 험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까지 발표 안 하고 당일 날 금요일 날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썰 저는 아직까지도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능성은 좀 더 낮아지긴 했어요. 네. 오늘이 내일 발표한다는 거.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3월 14일 방송하는 시점 3월 14일이면 내일이죠. 그러면 딱 두 달 후가 5월 14일입니다.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대선하기는 딱 좋아요. 이날이 정말로 좋은 날이에요. 원래 선거가 수요일에 주로 있으니까. 네, 좋죠. 근데 이 재밌는 게 다음 주 화요일 날 내릴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은 박성재 박성재. 변론기일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은.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 금요일이 21일이에요. 보통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나서는 헌법재판관 도 잠깐 피해 있는 의미에서 금요일 날 내린다. 노무현 박근혜 두 탄핵 심판은 금요일 날 내렸다 이건데 재밌는 게 21일 다음 주 금요일 21일이죠. 근데 두 달 후인 5월 21일이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연구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내일이 살아 있다는 거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긴 했지만 네. 내일 내려도 되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내려도 되는데 더 이상 넘길 수 있겠어요? 난 불가능하다고 봐. 왜냐하면 국가가 이 지경에 빠지면 헌법재판관들한테 이제 화살이 간단 말이야. 니들 뭐 하냐? 네, 우리도 7대 1이라도 내려라. 가만 전원 일치 왜 굳이 그걸 하려고 그러냐? 나 이렇게 나온다고 봐요. 이게 지금 전 국민이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진짜 파면, 이번 주 진짜 파면, 이번 주 진짜 파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헌재 내부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헌재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빨리 내리고 싶지 않겠냐 이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을 거야.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 일치로 가는 과정이 그건 당연히 첫 번째일 거고 그건 안 봐도 보이잖아. 두 번째는 각 탄핵 파면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이 맞추는 경우의 수가 다 달라. 5가지 중에 이거는 파면 사유도 아니다.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파면 사유는 사유인 거거든요. 그럼 다 그 헌법재판관 의견을 하나씩 다 취합해갖고 맞춰야 되는 과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무적인 거. 어떤 시점에 야 최재는 기각시키고 검사 3명 기각시키고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견 조율하는 과정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이렇게 봐요. 내일 할 가능성이 이제 10%로 낮아졌어요. 다음 주 금요일 가능성이 90%가 가까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헌재가 더 이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냥 내일 아침에 깜짝 발표하고 맞아. 그냥 결판 냈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발표하고 튀어. 아니 그게 왜냐면 본인들의 신상을 위해서도 좋죠. 왜냐하면은 주중에 하면은 주식시장 영향도 있고 맞아. 금요일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이제 발표한다 그러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난리 칠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빨리 해. 어차피 관례라는 게 최근에 뭐 한 20년 안에 탄핵 3번뿐이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내일 아침에 고지하고 발표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럴 싸움 없습니다. 굳이 고지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발표해도 그냥 되잖아. 발표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오늘 발표할래. 어제 물론 MBC도 우리랑 바라는 바가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MBC 국회 목욕탕에 맨날 켜져 있다는 그 MBC. 근데 어제 리포트에서 그랬어요. 헌재가 14일 선고를 전격 공지할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럴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계속 딜레이 되니까 불확실성이 훨씬 커진 거예요. 언제 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점점 사람을 이렇게 설레게 하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잖아요. 항공교통본부는 13일 0시부터 헌재 주변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설정. 13일 0시부터면 방송하는 시점 오늘 0시부터였던 거예요. 언제 할지 몰라. 어제 우리가 보여드렸던 주변 학교들 뭐 빨리 뭐 학교 하라 뭐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10%를 왜 남겨두느냐 이런 거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공지 안 하고 했다고 불법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그 박성재 지금 그 변론이라고 했잖아요. 월요일 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 내린다는 법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월요일 날 하고 그다음에 막 그 극우들 와가지고 헌법재판소 난리치고 박성재 변론하기는 좀 거시기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이 과정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땐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은 거의 확실한 게 아니냐. 헌재가 국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말 생각한다면 월요일 날 9시에 발표하면 올라간다. 그 주는 그냥 저희가 다 먹습니다. 국장 살아납니다. 아, 그 정무적 판단, 경제적 판단, 정무적 판단 제대로네. 헌재판 시세도적이네요. 예. 이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요일에 좀 해라. 응? 야 그러면 헌재판 통정 매매할 수 있는 건가? 야, 한 이틀 하면 그냥 10%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언론에서도 섣불리 그러니까 몇 대 몇이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4대 4는 최악의 가짜뉴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뭐냐면 현재 상황에 헌법재판관이 정신 제대로 바뀌었거나 어떤 법리적인 당위성상 이 8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주장이에요. 저쪽은 가짜뉴스고 이건 당연한 주장이라고.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된다고. 8대 0. 그렇죠. 헌법재판소인데 헌법기관을 침탈한 내란 수개를 파면 안 한다는 게 그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비상식적인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헌법재판소인데 헌법기관을 지켜야지. 그러니까요. 지금 분위기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막상 석방 됐을 때는 진짜 분위기 안 좋고 정말 악플 일색이었거든요. 니들이 지금 이럴 때냐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제가 아까 잠시 예를 든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힐링 받았습니다. 아 어제부터 이야기했잖아요. 분위기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은 기각될 거야. 다만 이게 윤석열 파면에는 더 유리한 시그널이야.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집회도 훨씬 많은 분들이 나와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우리는 이것을 뭐 분석해서 해석해서 하는 방송이지만 사실 점쟁이 방송은 아니에요.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마요.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걸 틀렸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은 방송을 게임으로 보는 거야. 민주주의 절체적 위기가 달려 있는데 8대 0을 주장하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심판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방송은 마치더라. 이 방송은 안 마치더라. 좋은 방송입니까? 저는 진영 방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영 방송이니까 8대 0이 명분상 도덕적으로도 맞다고 주장하는 거고 만약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윤석열 내란 이후에 급격하게 무슨 민주당 쪽인 것처럼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이 시점만 가면 또 심판 보려고 그래. 그런 식으로 방송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이재명 비판 가장 먼저 할 방송들이에요. 지키는 게 아니라. 나 신경 끄고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볼게요. 지금 이런 측면이 있어. 빨리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경찰의 알박기 인사가 어마어마해요. 아니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경찰의 알박기 인사는 계속하고 있어. 저거 누구 오단지 너무 궁금한 거야. 인사 쿠데타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실은 일선에 있는 경찰서장이 지금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 관련해서 수사 정보를 모으는 데는 정보과 그리고 그 정보를 모아서 수사를 하는 데가 수사이과, 뭐 지능팀 이렇습니다. 경찰서마다 정보과 수사 일선 부서에 친윤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지금 인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지금 내일 모레 탄핵될 사람인데 아직도 친윤 이제 앞으로 선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거기다가
수사하는 그 부서에 친윤 경찰관들을 배치하고 있다. 예.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찰 내부에서는 헌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정권 수사는 어렵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월스톱 돼 있는 거고. 인사 한 번 하더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수사하던 경찰들이 일제히 좌천됐다까지 다 나옵니다. 자천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깔딱고개인 건데 지금부터는 윤석열이 파면되면 일사천리로 이제 처리될 거라고 봐요. 이 부분은. 그리고 요즘 나오는 게 뭐 차상목이의 대선 출마설이 좀 끊이지도 않고 있어서 자, 외신과 인터뷰를 했어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했는데 자, 이 이야기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